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9일입니다. 제 말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사를 좀 했습니다. 회사 이전을 해서,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청주가 아니라 세종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 사실은 주변도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블라인드도 안 돼서 역광이다 보니, 지금 화면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얼굴은 안 보이셔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말소리가 조금 울리고 있어서 영상을 제대로 업로드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주 건너떴더니 이번 주에는 조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서둘러서 정리도 안 됐지만 이렇게 준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 내역들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아리 씨는 지금 3만 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 씨가 갑자기 4만 원대로 오를 거다라는 예상이 없으면 발생하는 아리 씨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아리 씨 금액이 계속 오를 거다, 현물 금액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사실은 아리 씨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S&P 같은 경우도 지금 6지에서 최대 90원까지 평균값으로 87원 정도니까 조금 올라간 거죠. S&P도 많이 올라갔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가 230원, 평균가 159원 나오는데 15만원 미만으로 계약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전력거래소로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 여건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장기거래 계약 안 하신 분들도 S&P가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보니 제주도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나 REC 변동 내역에 대해서 민감하게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계속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남들이 모든 걸 다 갖다 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발로 뛰면서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REC 개정이죠. REC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현행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1.5가 REC가 부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개정을 해서 100km 미만에서는 1.4, 100km 이상에서는 1.2로 개정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항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업계에서 항의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는 시장이 작아질 수도 있고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있지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산사태가 위험하다,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놀고 있는 지붕이 너무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유휴 공간들,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죠. 농업용 태양광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위에 태양광을 올리고 하는 것들도 테스트베드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위에 추적식을 단다든지 그 위에 활용해서 올린다라는 것들이 건축물 상부보다는 유용하지 않지 않나요? 당연히 건축물 상부가 가장 좋죠. 왜냐하면 지붕 위로 복사열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그늘을 만들어줌으로써 방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핑계를 대죠. 불법으로 진행되는 버섯재배 사업나 작물 재배 사업, 곤충 재배 사업, 태양광을 위해서 편법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돈이 되면 이렇게 한다고 규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명백한 불법과 탈법이 일어났다면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지급됐던 REC를 환수 조치한다든가, 그냥 5년 전에 준공된 건데 안 하고 있어, 이건 명백하게 잘못됐어, 그러면 환수를 때리셔야죠. 그랬을 때 정책이 제일 올바로 나가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건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죠. 벼룩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운다는 얘기처럼. 그래서 그건 그냥 핑계인 것 같고 가중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의 의견들을 조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축물 상부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축물 상부하는 게 가장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중치가 내려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부실공사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사 하고 카페에 글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도 조금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다음 주엔 준비를 못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청회 많이 들어오셔서 조금 참여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바쁜 와중에도 공청회를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다 봤는데 관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게 이럴 줄은 몰랐네, 내가 맞네 틀리네 라고 얘기를 뒤늦게 가서 항의를 하는 것들이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서서 사실은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계신 게 있는데, 뭐 REC가 좋아질 것이다, REC 금액이 앞으로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발전 차액 지원제도 전환 설비로서 전력 양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개량된 설비의 생산 전력량을 별도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 별표 2의 대상에너지 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값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중치 0.2, 마이너스 0.2, REC를 준다는 겁니다. REC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환 설비가 모듈만 변경을 한 거면 되냐, 아니면 인버터까지 변경을 했냐, 아니면 주요 시설물을 어디까지 변경을 해야 되냐. 모듈이 바뀌면 당연히 C형강 정도는 변경이 돼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기존에 FIT로 발전 차액을 지원받았던 설비들이 전환 설비로 들어오면 REC를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재원들을 그냥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15년 전에 준공이 됐던 FIT 발전소들은 수익 창출이 끝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태양광 모듈 자체가 15년이 지났다고 발전량이 0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도 사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P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S&P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환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계산기를 튕겨보겠죠. 이걸 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가중치를 0.8을 준다라고 하면 기존 설비들은 인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조례가 어려워져서 사실은 지금은 할 수 있는 데가 제일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 설비들은 인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공사계획 신고하고 기존 주요 설비들만 변경하고 들어왔을 때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들은 기존 사업자들이 또다시 경쟁에 내몰린다는 얘기겠죠. 가중치를 부여를 하면 장기거래 계약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3년 4년 전에 발전소가 준공되고 아직까지 REC 장기거래 계약이 안 되신 분들이 이분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FIT 사업자들은 15년 전에 12년 전에 다 설비가 준공이 돼서 FIT 고정 가격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 전에 2010년 이전에는 날짜 이내만 준공이 되면 FIT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REC를 발급받아서 경쟁 입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은 분들과 경쟁을 해서 또다시 선정이 된다? 라는 것들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거래 계약이 안 되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거겠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이 계획이 성사가 되고 2006년, 7년, 8년에 준공된 발전소들, 대규모 발전소들도 많아요. 그 발전소들 1메가짜리 발전소가 2메가, 3메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발전소들도 많습니다. 그때 추적식으로 했을 땐 100kg를 하는데 1200평, 1500평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전환 설비로 인정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REC를 발급한다. 민감한 사안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사실은 그래요. 신규 사업자들은 뭐 주사기 튕겨보고 돈 안 되면 나는 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네 잘 됐네 라고 항의를 하시는데,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지금 당연히 기존의 사업자들은 REC를 부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REC가 가중치가 0.8을 준다. 그럼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럼 그분들은 계산기 튕겨서 수익성에 맞는 금액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기존에 2004년, 5년 전에 장기거래 계약 선정이 안 된 분들,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책이 변경이 되고 입법 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러면 참여를 하셔야죠. 참여를 해서 어떻게 바꿔갈 건지 우리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여론이거든요. 근데 정책 기반자분들 당연히 여론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죠. 그런데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럴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제출란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줘라. 왜 가중치 개정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냐? 전환 설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뭐 좋아요. 의미가 없으면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가 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너도 그 시장 안에서 먹고 사는 놈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육성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이 올바르게 개진이 돼야 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참여하고 나의 의견을 보내주고, 내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뭐 그럴 줄은 몰랐느니,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경쟁입찰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9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결과 발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겠네요. 지금이 9일이고 15일이 목요일이니까 당연히 16일은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들이 휴가는 가는 날이겠죠. 15일날 결과 발표를 하고 전화는 안 받을 테고, 우리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던 거, 지금도 뭐 저는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 평균가가 얼마일 것이다, 얼마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보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 금액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전혀 의미가 없냐 하면 점수 차별로 편차가 워낙에 큰데 평균값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고가 100km 미만에서 최고가 선정이 된 게 15만 6천 원이 됐다, 15만 8천 원이 됐다, 그럼 최저가는 14만 원대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특히나 100에서 500km 구간 같은 경우는 최고가와 최저가 선정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등급과 3등급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균가를 발표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제발 부탁입니다. 입찰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합시다. 입찰 구간별,
또 평가 점수별 아니면 탄소 모듈 등급별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죠. 신시장인지 구시장인지에 대해서 모든 시장에서 신규 설비 시장이나 기존 설비 시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들의 내역을 알아야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도 이제 입찰 결과 발표가 나면 평균가가 나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3등급은 당연히 13만원 미만에도 선정이 될 거고 1등급은 그럼 얼마에 선정이 됐느냐, 최고가는 얼마냐, 최고가와 최저가를 알아야 이게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지. 평균가가 13만 2천원에 나왔는데 최고가가 상한가에 됐어. 그럼 상한가에 이게 될 수 있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가에 그게 선정이 되는 게 맞냐? 될 수가 있냐? 점수 차이가 3점 차이, 6점 차이가 나는데 나보다 6점 많은 사람이 얼마까지는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선정이 됐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년과 같이 점수 차이를 공개를 안 한다면 이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좋아요. 우리가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 워리어처럼 계속 의견만 나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나눠주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공유를 해드리니까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나는 억울하대. 물론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매우 안타깝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입찰 결과가 조금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원성이 자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 설비에 대해서 왜 가중치를 주냐, 그 설비들이 장기거래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어디까지 했을 때 전환 설비로 인정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정책이 발표가 되면 또다시 특정한 누군가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공정하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십사,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많이 어렵겠죠. 결과 발표가 나니까 저도 모든 발전소가 선정이 되긴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안타깝게 선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결과는 나올 테고 그 결과가 조금 더 올바르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관심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음번은 조금 더 화면을 조정을 해서 제가 정리도 좀 하고 쾌적하게 상담 오시는 분들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조금 더 유익한 내용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